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강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 자동차 사고에 이 관한 이 법률의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자동차 사고 쪽은 불법행위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 민법의 불법행위 편이에요. 예, 그런데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책임을 네,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상대방이 뭐 의료적인 이유로 갑자기 뭐 심장병을 앓았다거나 갑자기 생긴 질병 때문에 사고를 내는 경우는 이게 이제 불법행위 편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평소에 몰랐던 지병이 발병을 해서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내 몸도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통제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네.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아, 네. 가해자에게. 가해자에게 그렇죠? 책임을 네. 물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정말 억울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엠이 쓰였더라라고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쪽을 평소에 살펴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내가 심장병이 있는 걸 알고 아니면 다른 그 진짜로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일부러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오랫동안 약을 안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고의성이 있는 인정된다는 거군요. 거다라고 살짝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근데 나머지 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는 변호사들 몫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저한테 있었어요. 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자,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은 바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인데 면책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고의성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어서 이야기해 보면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나에게 위해를 가는 거예요. 예, 손해를 끼친 경우에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민사상으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형사상으로는 그거는 고의로 나를 때렸다 예를 들어 당연히 형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네, 술 먹고 음주운전했는데 나를 꽝 하고 박았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아이 뭐 이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어. 그냥 아무도 차 없으니까 가야 돼 하고 그냥 빨간불을 휙 하고 지나갔는데 상대방이 마주오던 차를 그냥 정면으로 들이박았다. 사이드로 들이박았다. 이런 경우는 과실이 너무 크죠. 네, 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고의하고 과실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뭐 민사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좀 더 크겠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실로만 발생하면 그런 경우도 거의가 과실로 발생을 하겠지만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은행에 이렇게 갔다 오시는데 은행에서 그 현금을 좀 많이 이렇게 찾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을 노리던 또 강도들이 2인조 강도단이 아. 있었어요.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은행 내에서 뭐 돈 가지고 나가는 걸 목격해주고 3인조 강도군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 위에서 이렇게 망을 보고 예. 네, 한 사람은 그 차를 운전해서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했던 3인조 강도단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였냐면 저희 고객이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하는 대로 이렇게 가시는데 은행 내에서 돈을 찾은 사람이 목격을 했고 그 일차로 공범이 받고 그리고 그 다리 위에 있던 그 상황을 통제했던 그 공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고객이 차를
타고 운전을 은행에서 벗어났어요. 네. 은행에서 벗어나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뒤에서 그냥 추돌 사고를 꽝 내고 예. 일부러 추돌 사고를 낸 거죠. 강도 행각을 위한 고의적 사고네요. 네, 이거는 고의죠. 네, 네. 고의성이 짙은 거죠. 명백하죠. 짙은 게 아니라 명백한 거죠. 범죄 네. 행위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저희 고객이 차에서 어떤 일인지 창문을 열고 그 일부러 다가왔어요. 그 나쁜 짓을 하려고 예. 이렇게 다가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인게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돈 지갑 가방을 그냥 아, 네 잽싸게 채가지고 절도해 간 도망갔던, 거군요. 예, 네. 네. 이게 강도죠 한마디로 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예. 교통사고 외에도 또 다른 범죄가 네, 추가가 당연하죠. 되는 네, 거네요. 강도행위까지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는 명백한 고의적 불법 행위로 그게 불법 행위인 예, 거예요. 간주되어서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네. 이제 그 사고 자체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예. 하지만은 저희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범죄하고 연관돼서 사고가 있었던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략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자살을 하려고 아, 네. 자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뭐 혼자 이렇게 죽기는 좀 너무 억울했었나 보죠. 역주행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 자살을 하려고 역주행. 예, 자살을 하려고 역주행을 했는데 그냥 역주행만 한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물 취하고 충돌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우리 클라이언트 차하고 그냥 아,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많이 다쳤는데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어느 사람인지 고의성이 있는 거네요. 네, 범죄행위죠. 네. 다른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 살인 미수인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히든런 같은 경우도 예, 우리가 흔히 뺑소니다. 그렇게 히든런 얘기하죠. 같은 경우는 뺑소니 사고는 아마 다들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뺑소니 사고는 뭐 사람이 타 있는 경우만 이 뺑소니가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뭐 꽝 받고 예. 연락처를 안 남기고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들이 비양심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를 하고 그러니까 네, 피해를 네. 입힌 거잖아요.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면 그게 다 다 히든런이 뺑소니, 되는 다 거군요. 뺑소니인 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즉 그 데미지를 입힌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이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도 치고 도망가는 경우 이런 경우 전부 다 뺑소니로 걸리겠죠. 사람이 네. 다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돼요. 네. 그냥 단순히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보다는 가중처벌이 돼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범죄하고 연관된 인텐셔널 폴트라고 봐요. 예. 이 뺑소니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당연하죠. 거겠죠? 예, 도망갔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네, 당연히 사고를 낼 고의성이 때는 뭐 고의성이 없었을지라도 예, 뭐 도망가면은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이런 뺑소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형사건으로도 형사건으로 처벌이 돼요. 네, 원래 처벌이 그러지 되는 말라고 한 건데 네. 그러면은 안 되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예. 앞에 제가 열거드린 케이스는 모두 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케이스. 예. 고의성을 가지면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된다. 네. 보통 교통사고는 그 민사법에 그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고의성이 민형사가 있으면은 민형사가 다 달라지죠. 해당하니까는 어떤 법률 행위가 생기면 단순히 한 측면만 보면은 안 되고요. 네. 전체를 전부 다 아울러서 봐야 되는데 예. 어떤 한 행위가 민형사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뺑소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민형사 전부 다 책임을 져야죠. 뺑소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뺑소니를 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연말이니까 이제 특히 음주운전 조심해야 되는 있을 수 음주운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사고를 낸 거는 똑같은데, 그죠? 하나 더해지는 행위가 음주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형법에 그냥 까만색으로 예. 엄청 강조해서 밑줄 쫙쫙 그어서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 예. 네. 그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을 네. 했으니까. 어떤 미필적 고의라고 옛날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내가 이거 먹고 뭐 설마 운전하다 사고 내겠어? 이런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미필적 고의는 아니지만 비슷한 법리인 거예요. 네. 나야 뭐 나는 괜찮아. 원래 뭐 음주운전이 습관화돼 있어서 난 단련돼 있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네, 안 된다. 예. 그러다 사고를 내면 형사상으로 책임을 진다. 예. 같은 사고를 낸 행위 하나지만 형사상으로는 끌려가야 되고 이제 죄를 가야 되겠죠. 예.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예. 만약에 거기 안에 미성년자들이 타 있었다, 아, 어린 아이들이 타 있었다, 가중처벌돼요. 그렇군요. 네, 같은 행위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연말 되면서 각 그 시티별로 경찰에서 좀 더 이 음주운전 단속을 네.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연말 되면 더 알려지고 경찰들이 있죠. 네. 단속이 심해지겠죠.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 땡스기빙 데이 그 연휴도 보니까 이 곳곳에 이 교통 단속하는 경찰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죠. 네. 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한 행위가 민사상, 형사상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음주운전, 뺑소니 참 우리가 뺑소니 이야기했었죠. 뺑소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텐셔널 톨트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그렇고요. 예.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요. 네. 도망간 경우가 있으니까. 그 외에 정말 이것은 단순 과실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민법의 적용만 받는다 네. 이렇게 네. 알면 될까요? 네. 그래서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들었던 선례 중에는 상대방의 자살을 목적으로 즉 데드 위시가 있어서 정말 죽고 싶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차량이라도 역주행해서 들이받고 죽겠다라고 했던 이분은 그 사람은 보험도 없었어요. 아. 네, 보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미국 경기 한참 어려울 때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유해무로 처리를 해드렸다라고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예, 변호사님 혹시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뭐 뺑소니나 음주운전 같은 건 명백히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이게 정말 고의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피해 당하신 분이. 그 변호사들께 그럴 그래서 때는 꼭 와야 전문가를 되기- 찾아가 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 전이라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건들이에요. 그 예.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들랑 플랜을 하는 게 좋아요. 아. 뭐든지 플랜을 하는 거랑 플랜을 하지 않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또 여러 이익 관계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엮일 수가 있어요. 예를 아. 들어서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변호사, 그리고 보험회사, 상대방, 그리고 나에게 의료 행위를 해준 닥터들, 뭐 카이로프랙터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발부되고 네. 또 이머전시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뭐 앰뷸런스, 그다음에 이머전시 하스피럴, 즉 큰 종합병원이겠죠. 그다음에 예. 엑스레이 찍은 거 다루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소속되지 않는 닥터들이 와서 또 일하는 경우에는 의료 비율이 또 따로 나오고 너무 많은 멀티플 파리가 인발부돼서 아마 이거를 예. 개인이 핸들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예. 교통사고 났을 때는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경험이 많고 종합 상황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 흔히 사람이 보험회사만 의지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권익을 그쪽으로 다 아. 이익관계인에게 넘겨준 거죠. 예. 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또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이 법적인 근거와 더불어 이 고의성에 대한 말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였습니다.